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루난 허리케인이죠. 이해 못하시면 당신은 건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할로윈의 신부를 보지 않았는데 대충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경찰 동기조들과 오영사와 신영사가 메인이 되는 스토리라고 하더군요. 아마 극장판을 보신 분들이라면 코난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그냥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극장에 걸려있어서 보러 가신 분들은 이 오영사와 신영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커플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원작을 보면 초반에는 신영사가 오영사를 좋아하고 오영사의 마음은 어떤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오영사가 과연 초반에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을 해가면서 오영사의 시선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사는 자신이 존경했던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었고 아버지의 유품인 수갑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사건을 해결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도쿄경시청 강력계에 배정받았는데 그곳에는 아버지와 묘하게 닮은 것 같은 골로모 반장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오영사는 그 사람을 따르며 열심히 경찰 일을 했고 시간이 조금 흘러 그녀가 소속된 강력계에 송보현이라는 형사가 오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경비부 기동대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강력계로 부서를 옮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딱히 강력계에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와버려서 기분이 안 좋다는 등 굉장히 싸가지 없는 말을 해서 첫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골로모 반장님은 제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영사 보고 저 인간한테 붙어서 케어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오영사는 그닥 내키진 않았지만 송영사와 같이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에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송영사는 존잘이었습니다. 오영사는 송영사의 얼굴을 보자 지금까지 싸가지 없던 행동들이 살짝은 이해가 갔고 이제는 그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상처받은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영사와 송영사는 같이 일을 하며 점점 친해져갔고 오영사는 자신의 과거 일을 송영사 역시 자신의 과거 일까지 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경찰서로 어떤 팩스가 왔고 그 팩스는 과거 송영사의 친구를 죽였던 테러에 보낸 폭탄 테러 예고가 적힌 팩스였습니다. 송영사는 그걸 보자마자 범인이 예고한 장소에 갔고 안타깝게도 그는 그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송영사는 오영사에게 다음 폭발이 있을 장소와 꽤 좋아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죽었고 오영사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은 채 송영사를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고 강력계 수사과로 새로운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형사의 이름은 신영선. 뭔가 좀 어리버리해 보이고 어린애들한테도 말싸움을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남자였죠. 오영사는 처음에 신영사를 그저 주변에 많은 어리버리한 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영사는 반장님이 사건 현장에 갈 사람을 물어보면 항상 먼저 가겠다고 말했고 가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는 등 나름 열정적인 면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면을 보고 오영사는 왜인지 친구를 죽인 테러범에 대한 흔적이 보이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송영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신영사와 오영사는 같이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어느 순간부터 오영사는 신영사가 본인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오영사가 신영사한테 말을 걸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고 갑자기 신영사를 부르면 신영사는 당황하며 요상하게 대답을 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영사는 송영사를 아직 못 잊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꼬마들이 진술을 위해서 경시청을 찾아왔고 신영사가 그 어린애들을 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영사는 그 초등학생 중에 머리에 땜빵 있는 친구는 뭔가 위험하다라는 직감이 왔고 신영사를 좀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신영사를 좀 도와주고 있다가 경찰서로 어떤 남자가 찾아왔고 같이 오기로 했던 그 남자의 부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는 부인에게 어디 있는지 확인 전화를 걸었고 둘이서 뭔가를 얘기하던 중 부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영사는 신영사와 그 남편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갔고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경시청에 있었던 안경 낀 꼬마도 따라왔습니다. 오영사와 신영사는 남편의 집에 가자마자 부인의 시체를 확인했고 현장 조사를 맡을 경찰들을 불렀습니다. 조금 뒤 현장 조사를 할 경찰들이 도착했고 그 경찰들을 지휘할 형사로 백 형사가 왔습니다. 약간 신영사가 오영사를 좋아하는 걸 티를 안 내는 성격이라면 백 형사는 존나 느끼하고 재수없게 티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영사는 백 형사를 개별로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사건은 안경 낀 꼬마가 도와준 덕분에 잘 해결되었고 백 형사, 오영사, 신영사 이렇게 셋은 경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끝낸 뒤 백 형사는 오영사에게 같이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가자고 말했고 오영사는 가성비에 미쳐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양 적게 나오는 레스토랑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 형사의 데이트 신청을 까고 오늘 사건을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신영사에게 라멘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신영사는 해벌레 하면 좋다고 말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반장님이 회식 가자고 말해가지고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회식에 따라가긴 했지만 신영사가 추리하는 모습을 보며 좀 다시 봤던 것도 있어서 다음에도 함께 사건을 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같이 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최근 들어서 사건이 급작스럽게 증가한 탓에 오영사와 신영사가 같이 일하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영사가 용의자를 후송하던 중 교통사고 때문에 혼잡한 틈을 타서 용의자가 탈주해버렸고 그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오영사와 신영사가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오영사는 집요하게 용의자를 쫓은 끝에 용의자를 잡아버렸고 용의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용의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자신의 손에 다른 한쪽 수갑을 채워서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수갑을 요상하게 채워가지고 둘은 화장실 변기에 묶여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오영사는 수갑의 열쇠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쭌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영사는 신영사가 오기를 기다렸고 신영사가 오자 경시청에서 열쇠를 가지고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영사와 연결된 용의자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했고 오영사는 신영사에게 진범을 잡고 자신을 풀어줄 열쇠를 가져와달라고 말했죠. 신영사는 약간 멍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말한 뒤 바로 진범을 잡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신영사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을만한 사람은 아니긴 했지만 좀 똑똑해 보이는 코난이란 꼬맹이도 따라갔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형사가 다양한 사건들을 맡았고 저번에 함께한 사건에서 꽤 진지한 모습도 보였으니 반드시 진범을 잡고 자신을 구해줄 열쇠까지 가져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상대로 신형사는 진범을 잡은 뒤 오형사를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오형사는 신형사와 함께 경시청으로 다시 돌아갔고 돌아가면서 신형사는 오형사에게 반장님을 좋아하는 거냐고 수줍게 물어봤습니다. 오형사는 신형사에게 반장님은 아버지 같아가지고 좋아한다고 말해줬고 신형사는 왜인지 신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오형사는 신형사가 뭔 생각을 했는지 알 것 같아서 좀 귀엽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신형사가 조금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오형사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오형사는 아버지의 기일날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현장에 꽃을 놔두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현장에 들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들르기 전 사건 현장마다 자주 보이는 꼬맹이들이 경찰서에 찾아와서는 방화범을 봤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꼬맹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믿겠지만 묘하게 얘네랑 있을 때는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범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고 신형사와 백형사도 오형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오형사는 제대로 조사를 하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현장을 찾아 기도를 드렸고 신형사와 백형사는 좀 궁금했는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오형사는 아버지가 죽으셨던 사건을 설명해줬고 그 사건이 아직 미제 사건이라고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미제 사건을 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단 말도 했죠. 그 말을 하자 백형사와 신형사가 표정이 변하더니 뭔가 망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형사는 묘하게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백형사가 반장님에게서 방화범처럼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장님은 오형사에게 애들을 맡기고 백형사와 신형사에게 방화범을 잡으러 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형사는 출발하기 전 권총하고 수갑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보니까 수갑을 안 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형사는 괜히 걱정스러워가지고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신형사는 오늘 운세에 행운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봐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형사는 그런 신형사의 모습을 보자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출근한 다음 죽어버린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형사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신형사에게 자신의 아버지 유품인 낡은 수갑을 건네줬습니다. 원래 오형사가 부족처럼 들고 다니는 물건이었지만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신형사가 꽤 믿음직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줬습니다. 신형사는 오형사의 수갑을 들고 방화범이 목격됐다는 장소로 갔고 오형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얘네들이 방화범을 목격했다는 장소로 갔습니다. 오형사는 아이들의 증언을 듣던 중 갑자기 신형사에게서 전화가 왔고 신형사는 오형사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알아냈단 말을 했습니다. 오형사는 놀래가지고 그게 누구인지 물어봤고 신형사가 그 범인에 대한 걸 말하려는 순간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오형사는 신형사 이 새끼 끊는 게 아주 인기 있는 웹툰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 신형사가 죗된 것 같았습니다. 오형사는 바로 백형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형사가 습격을 당한 것 같으니 본청에다가 보고해라 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리고 온 애들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한 뒤 신형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코난이 오형사를 불러세웠고 자신도 오형사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알아냈고 다음 방화가 일어날 장소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형사는 대체 이 새끼의 정체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며 코난의 말을 들었고 말을 전부 들은 다음 오형사 혼자서 아버지의 친구면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형사는 범인을 만난 다음 범인에게 사건의 진상을 모두 말해주고 범인의 자백을 들었습니다. 범인의 자백을 듣고 난 뒤 오형사는 이제 신형사를 어디다 묶어놨는지 말해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신형사를 빈 창고에 신형사가 가지고 있던 수갑을 채워서 묶어놨다라고 말했는데 그 장소는 코난이 불이 날 것이라고 추리했던 장소였습니다. 오형사는 마음이 급해져서 빠르게 불이 날 것 같은 장소로 뛰어갔고 이미 그곳은 불이 활활 타고 있어서 만약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순식간에 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형사는 18년 전에 죽었던 아버지와 신형사가 겹쳐 보였는지 울면서 신형사를 불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신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형사는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고 신형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창고가 낡아가지고 창문이 빠진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고는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오형사는 기절한 신형사를 부축했고 신형사의 손에 범인이 채운 걸로 보이는 수갑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신형사가 총이 있었을 텐데 왜 수갑을 끊지 않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코난이 그 수갑은 오형사님의 아버지 유품이라 끊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오형사는 그런 신형사를 다시 받고 뭔가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신형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던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약속했던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고 신형사는 둘이서 놀러가자고 말했습니다. 오형사는 데이트를 하자는 걸로 알아들었지만 자신은 아직 송형사를 못 잊어서 이런 상태로 신형사와 만났다가는 신형사에게 상처만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 장소엔 나갔지만 경찰 동료들과 함께 가서 데이트가 아닌 수사를 했습니다. 신형사는 좀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오형사는 그런 모습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단 자신을 위해 시간 안에 진범을 잡아주고 자신의 아버지 유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신형사가 많이 호감이 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서 더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 만들려고 오형사와 신형사 이야기를 다시 봤는데 너무 길고 얘네가 좀 애틋한 그런 감정선이 있어서 보고 있는 솔로는 개빡쳤었습니다. 이걸 더 빨리 만들어가지고 할로윈의 신부뽕을 좀 빨았어야. 아무튼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